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여자입니다. 시골에 놀러 갈 때면 항상 할머니와 함께 들으며 깔깔거리곤 했던 유튜브 사연 채널이어서 그런가요? 글을 적는데 더욱 애정이 가네요. 여러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 들어 집으로라는 영화를 자주 보곤 합니다. 꼭 제 이야기 같아서 말이에요. 저는 특히나 할머니와의 추억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맞벌이 때문에 잠시 할머니 댁에서 지냈거든요. 그래서인지 영화 속 꼬마 아이와 할머니의 모습에서 제 어린 시절을 보았죠.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할머니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저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가족 구성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입니다. 장남인 저희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저, 작은아버지와 작은엄마 그리고 사촌 남동생 2명, 저희 할머니까지. 저희 친가는 이렇게 8명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 아빠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여자 혼자 몸으로 아빠와 작은아빠를 키우셨다고 했어요. 정말 힘들게 말입니다. 예전에도 지금처럼 복지가 좋았으면 그래도 덜 고생하셨을 텐데 당시에는 그런 게 있을 리가 만무했고 할머니는 자식을 위해 온몸을 바쳐서 일하셨다고 했어요. 아줌마, 여기 깍두기 좀 더 줘요. 네, 잠시만요. 아니, 밥 먹는데 애들 저렇게 뛰어다니면 쓰나? 아이고, 죄송해요. 당시 20 중반의 나이였던 할머니는 작은 한밭집을 운영하셨죠. 형편이 좋지 않은 탓에 가게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었고 아빠와 작은아빠에게 한밭집은 가게이자 집이었고 놀이터였다고 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밥 먹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닌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대요. 현철아, 손님들 있는데 나오지 말고 현섭이랑 여기 가만히 있어. 알았지? 엄마, 우리 배고픈데 우리는 밥 언제 먹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챙겨줄게. 좁디 좁은 가게는 3개의 테이블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고 부엌 옆에 딸린 작은 단칸방에서 연년생 형제를 데리고 생활하셨으니 세 식구가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것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그릇이 왔다 갔다 하는 가게에서 어린아이들이 사고 한 번 안 당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겠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현철아, 안 돼! 한창 바쁜 점심시간 분주히 일을 하시는 할머니는 그날도 자식들 밥은 챙겨줄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일을 하셨대요. 초등학교 저학년인 남자아이 2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배가 고팠던 아빠는 손님께 나갈 뜨거운 뚝배기 그릇을 건들다가 그만 그릇을 쏟고 말았죠. 아빠 얼굴 쪽으로 말이에요. 엄마, 엄마, 잘못했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현철아. 울지마, 괜찮아. 할머니는 순식간에 아빠를 막아섰고 뜨거운 그릇은 결국 할머니 팔에 쏟아졌죠. 그리고 할머니의 팔에는 큰 화상 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와, 할머니, 그럼 지금은 안 아파? 그럼 하나도 안 아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 걱정해 주는 거야? 어린 시절 제 눈에도 할머니 팔의 흉터가 참 아파 보였었는데 당시에 할머니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아들들을 위해 밤낮 없이 장사하고 화상을 입고 손을 베이고 참 열심히 자식들을 키워내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희생으로 아빠와 작은아빠는 그 시절에 대학교까지 졸업하여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죠. 할머니는 제가 갈 때면 항상 낡은 앨범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아빠와 작은아빠의 어린 시절이 담긴 사진을 말입니다. 너희 아빠가 참 착해. 자기 동생 챙긴다고 학교 갈 때도 손 꼭 잡고 가고 할미한테도 커서 엄마 비행기 사준다고 약속도 했어. 이렇게 작았었는데 언제 이렇게 컸는지
승현아, 승현이도 나중에 아빠한테 잘해야 해. 알았지? 너희 아빠 참 착한 사람이다. 할머니의 말씀과 달리 제 눈에 비친 저희 아빠와 작은아빠는 그렇게 할머니에게 잘하지 않았던 것 같았죠. 그 어린 나이인데도 할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말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보니 제 생각이 맞았어요. 어쩌다가요? 그러게 뭐하러 음식을 한다고. 아휴, 알겠어요. 네. 어느 날은 할머니가 부엌을 드나드시면서 김치를 담그시다가 크게 다치신 일이 있었어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실 만큼 말입니다. 예전부터 할머니 댁이 오래된 게 걸렸던 저는 이번에 아예 싹 고쳐드리면 어떠냐고 여쭤봤었어요. 아빠, 우리가 할머니 집 고쳐드리면 안 돼? 안 되긴 되지. 그런데 지금은 좀 힘들어서 나중에 좀 여유 생기면 해드리려고. 전부는 아니어도 부분이라도 좀 해드리자. 할머니 가뜩이나 무릎도 안 좋으신데 문턱도 너무 높고 부엌도 할머니한테 불편한 것 같은데. 할머니 힘들어하시잖아. 응? 아이고, 우리 딸내미 너무 착하네. 승현아, 엄마 아빠도 바로 해드리고 싶지.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걸 다 해드릴 수가 없어. 좀만 있다가 여유 생기면 바로 해드리자. 할머니는 평생을 일만 해오신 탓에 몸 곳곳 편찮으시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 때문에 굵어져 있었고 무릎 관절도 많이 약해져 있었죠. 그런 할머니한테 오래된 집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댁에 갈 때면 젊은 저한테도 불편한 것들 투성인 낡은 집이었죠. 그런 집이 할머니한테는 오죽했을까 싶어 부모님께 조금씩이라도 할머니 집수리를 해드리자고 제안을 했지만 부모님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나중에, 사정이 좀 나아지면, 언제나 나중에라는 말만 하셨죠.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할머니께 안마기 정도 사드리는 게 다였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사정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할머니한테 무관심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원래 그런 건가요? 원래 부모님과 자식 관계는 외사랑인 건가요? 할머니는 그렇게 자기 살기 바쁘다고 무심한 자식들한테 언제나 헌신적이셨습니다. 어쩌다가 방문하는 할머니 댁에 가면 저희 가족은 할머니 손에 이끌려 이곳저곳 인사를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랑 큰며느리, 얘는 우리 큰손녀. 이쁘지? 아이, 바쁘면 오지 말라니까는 애들이 자기네 엄마랑 할미 보겠다고 굳이 왔네. 할머니는 저희를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몇 개월 만에 찾아뵌 건데 그것도 시간 없다는 부모님을 제가 가자고 졸라서 온 건데 할머니는 그저 자식들이 참 착하다고 우리 손녀가 얼마나 예쁜 줄 아냐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셨죠. 아이고, 이 집 할머니가 자식 자랑을 하도 하길래 대체 누군가 궁금했는데 아주 인물이 훤하네. 우리 아들내미도 현철이 자네 같으면 좋으련만 할머니는 좋겠수. 그럼 우리 큰아들이랑 큰며느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애들이 효자야, 효자. 항상 할머니는 당신 자식들이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 우리 애들이 나를 그렇게나 걱정하고 챙긴다라며 동네 사방팔방 자식 자랑을 하고 다니셨나 봐요. 동네 어른들 말씀만 들으면 저희 부모님과 작은아빠 가족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에 비해 왜 그리도 무심한 자식들인 건지 아빠나 작은아빠나 참 무심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보통 명절이면 친가 외가 번갈아서 간다거나 한다는데 저희 집은 명절이면 거의 외가에 머물렀습니다. 할머니 댁에는 명절 전에 잠시 들르거나 아니면 그냥 안 찾아뵙는 경우도 많았죠. 현철이냐? 네, 엄마. 아이고, 이번에는 못 들릴 것 같네.
아이고, 그래, 일이 먼저지. 명절이 모태수라고 밥 잘 챙겨 먹고, 항시 운전 조심하고, 어머니랑 승현이도 건강 잘 챙기라고 하고. 예, 죄송해요. 어릴 때는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성장을 하니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인 줄 아세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결국은 돈에 의해 움직이는 거구나 였습니다. 저희 외가는 친가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외할아버지께서 사업 수완이 좋으시기 때문이죠. 장인어른, 지난번에 도와주신 덕에 무사히 잘 해결했습니다. 이거 참 감사합니다. 됐네. 자네가 자리를 잘 잡아야 승현이랑 자네 안 사람이 고생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빠도 외할아버지 도움을 많이 받으셨고요. 그런 것 때문인지 아빠 엄마는 외갓집에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시고 여행도 다니셨어요. 너희 외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우리 이런 집에 못 살았어. 그러니까 전화도 좀 자주 드리고 해, 승현아. 알았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님은 저한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덕분에 잘 사는 거라고 늘 감사하라고 했어요. 꼭 돈을 많이 주고 해야 좋은 부모로 대우를 받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도 외갓집만큼이나 저희 가족한테 많은 걸 주셨는데 말이에요. 엄마, 1년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빠는 무리하게 사업을 하셨다가 많은 돈을 날리셨고 그 때문에 저는 할머니 집에서 1년 정도 자라게 되었죠. 부탁은 무슨... 당연히 우리 승현이 내가 봐줘야지. 애는 걱정 말고 너희 몸 잘 챙기고 좋은 생각만 하거라.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가져가. 죄송해요, 엄마. 매번. 할머니는 당시에 저희 부모님한테 당신이 모아두신 쌈짓돈을 내밀며 걱정 말라고 오히려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러다 아빠는 외할아버지 소개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 집은 다시 자리를 잡아갔죠. 외할아버지 덕에 저는 1년 만에 다시 부모님과 살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저희 부모님한테 그저 멀리 살아서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으로 남으셨습니다. 이번에도 안 가? 할머니가 식혜준다고 했는데 외할머니 집에는 식혜도 없고 맨날 시훈이만 이뻐하고. 엄마 아빠도 할머니 보러 가고 싶지. 그런데 할머니는 우리 집이랑 너무 멀어서 그래. 외갓집이나 친가나 저희 집에서 거리는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도 저희 부모님한테 할머니 집은 참 멀었었나 봅니다. 할머니, 이번에 승현이 식혜했어요? 그럼 할미가 우리 강아지 주려고 많이 해놨지. 그런데 아빠가 바쁘셔서 이번에 못 오신대. 할미가 다음에 오면 또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 밥 잘 먹고 있어. 할머니는 명절 때면 음식을 한가득 해놓으셨어요. 자식들 먹이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외갓집에서 머무르느라 친가에 못 가고 작은아빠네는 명절마다 여행 간다고 안 오고 가끔 들르는 할머니 댁 냉동실에는 주인한테 가지 못한 명절 음식들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빠와 작은아빠는 엄마와 작은엄마 입장에서 보면 좋은 남편들이었어요. 두 분 다 정말 애처가시거든요. 아내한테 쏘는 애정과 관심을 어머니인 할머니한테도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두 분은 그러시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이번에 집사람 생일 겸 같이 식사하는 거 어때요? 괜찮죠? 아이고, 그럼 우리 둘째 며느리 생일인데 내가 싫겠냐? 난 다 좋다. 작은엄마와 할머니는 생일이 같으셨거든요. 그해 생일도 역시 작은엄마 생일을 앞세워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죠. 참, 저였다면 따로 생신을 챙겨드리던가 했을 텐데. 그리고 같은 말이어도 할머니 생신 겸 가족끼리 모이자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눈치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엄마인 할머니보다 작은엄마가 우선이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건
내가 엄마 생일 케이크를 따로 준비한다는 게 못했네. 어머, 아유, 정말. 어머니, 어쩌죠? 생일 케이크가 문제였어요. 보통 케이크에 생일 주인공한테 쓰는 간단한 문구를 장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작은아빠가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셨다면서 꺼냈는데 거기에 작은엄마 성함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어요. 참네. 깜빡한 척 하는 거지. 저희 작은아빠랑 작은엄마는 할머니 생신 케이크 살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화 내용도 다 들었는걸요. 할머니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셔서 모셔다 드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작은아빠랑 작은엄마가 대화하시는 걸 듣게 되었죠. 여보, 그냥 케이크 꺼내지 말까 봐. 괜히 어머니 기분 상하실 것 같아. 아이, 뭐 그냥 깜빡했다 하지 뭐. 어차피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시는 분 아니야. 엄마는 그렇다 쳐도 당신이라도 생일초 불어야지. 신경 쓰지 마시고 얼른 들어갑시다. 아휴, 정말 어찌나 얄밉던지요. 무슨 어른들이 저렇게 생각이 없나 싶었습니다. 저는 얼른 배달 어플을 켜서 식당으로 할머니 생신 케이크를 따로 준비했어요. 우리 할머니도 생일초 부실 줄 아시고 케이크 받고 좋아하시는 분인데 연세가 있으시니 그런 거 의미 없다고 하는 게 너무 괘씸했거든요. 아니에요. 할머니 케이크도 있어요. 짠! 할머니 케이크.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작은엄마도 생일 축하드려요. 아이고, 뭐하러 이런 데 돈을 써. 할미 이런 거 안 해줘도 괜찮은데. 할머니는 말씀은 저렇게 하셨지만 정말 좋아하셨어요. 케이크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이 어린아이처럼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야, 우리 승현이가 역시 다르네. 엄마 좋겠어요. 손녀가 할머니 챙겨드리고. 엄마는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뭐하러 케이크를 또 샀냐고 작게 핀잔을 줬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깟 케이크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런 거로 할머니 기죽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야, 너는 애가 무슨 돈이 있다고 케이크를 또 사. 이미 있구먼. 뭐가? 아무도 안 챙기니 내가 챙겨드려야지. 생일초를 힘껏 불고 난 후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그저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럼 다 늙어서 생일상도 받고. 고맙다. 얘들아, 고마워. 나는 너희랑 이렇게 밥 먹는 것만도 좋다. 아가, 생일 축하한다. 할머니는 그저 당신 나이에 자식들이랑 같이 밥이라도 먹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 줄 모른다며 좋아하셨어요. 제가 전날 케이크 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심통이 났던 이유는 자식된 입장으로서 작은아빠나 아빠가 할머니한테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할머니한테 일부러 더 자주 연락드렸어요. 반면에 부모님께서는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한테 엄청나게 자주 연락드리셨죠. 저는 더욱 할머니를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아빠네는 더 했던 것 같네요. 엄마,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좀 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혹시 돈 좀 구할 수 있을까? 몇 해 전 작은아빠는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더니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었죠. 물론 사업 자금은 할머니한테서 받아가셨습니다. 할머니도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신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정말 성실히 부지런히 살아오셨지만 그에 비해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셨어요.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연세가 드셔서도 장사를 계속하셨어요. 한 푼이라도 갖고 있어야 자식들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할머니, 아유, 안 아파요? 손가락이 더 굵어졌다. 수십 년을 제대로 쉬어본 적 없이 일만 하신 할머니는 몸이 아프신데도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저 자기 자식들이랑 손주들 하나라도 더 챙겨줘야 한다고 말이죠. 아이고, 우리 승현이는 참 착하다. 우리 승현이가 할미 잊지 않고 전화도 해주고 할미한테 놀러오고. 우리 승현이 시집 보내기 아까워서 어째. 나 아직 시집 가려면 한참은 있어야 해. 참네. 히.
시집 안 가고 할머니 옆에서 살까 봐요. 얘끼 좋은 짝 만나서 사랑받고 살아야 해.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귀한데. 정말? 나중에 할머니가 내 신랑감 꼭 같이 봐줘야 해요. 알았지? 그럼 할미가 우리 승연이 시집 가는 거 꼭 봐야지. 어린 시절 겨우 1년 같이 산 것뿐인데 그때 정이 많이 든 건지 저는 다른 동생들에 비해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항상 혼자 계시는 할머니가 걱정되어 자주 연락드리곤 했죠. 그러다 제가 대학 졸업반에 올라가게 되면서 취업 준비에 뛰어들다 보니 할머니께 이전만큼 자주 연락을 드리거나 찾아뵙지 못했어요. 승연아, 누가 너 찾는데? 하루는 교내 도서관에서 공부 중이었는데 밖에서 누가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서 계신 저희 할머니가 서 계셨죠. 할머니, 여긴 어떻게 왔어요? 당시에 제가 공부한다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은 탓에 할머니 전화를 받지 못했고 할머니는 제가 다니는 학교 이름 하나를 가지고 학교로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놀랐지? 할미가 우리 승연이 보려고 왔지. 내가 전에 학교 이름도 알려주고 맨날 공부만 하고 있을 거라고 했잖아. 할미가 다 기억했지. 그래도 여길 어떻게 왔어요? 어휴, 이리 줘요. 뭐가 이렇게 많아? 우리 승연이 할미 쉽게 좋아하니까 그거 갖고 왔지. 저희 할머니는 글을 읽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대체 어떻게 오신 건지 또 오시는데 얼마나 헤매셨을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식혜를 한가득 가지고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길을 물어물어 오셨다고 했어요. 막상 학교 앞까지 오는 건 별탈이 없었는데 와서는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물어서 도서관 앞까지 오신 거라고 했죠. 할머니, 일단은 나랑 같이 집에 가요. 집 말고 할미 서울 구경 좀 시켜줄래? 할미도 서울 구경 좀 해보자.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러 온 것이라며 같이 서울 구경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이런 걸 표현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이라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할머니가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라니 얼른 모시고 갔어요. 할머니, 이거 어때요? 입맛에 맞아요? 그럼 우리 손녀랑 같이 먹는데 뭔들 맛이 없겠어. 할머니랑 도란도란 식사하니 내심 뿌듯하더라고요. 크진 않지만 할머니한테 추억을 하나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말입니다. 승연아, 할미 글자 좀 알려줄래? 노인네들이 하도 놀려서 말이야. 까막눈이라고. 할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글자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이전에도 몇 번 글을 알려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계속 못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오셨다는 소식에 아빠는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뵈러 가기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아니 엄마, 오셨으면 말씀을 하시지. 아이고 참, 저랑 집사람 지금 일 때문에 밖이라 바로 못 가는데. 거짓말. 부모님은 전날 부부동반 모임 가셨거든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분명 상처받으실 게 뻔하니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걸 택했습니다. 괜찮다. 승연이랑 같이 내려가면 돼. 항상 운전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어라. 할머니는 이번에도 자식 걱정뿐이었어요. 밥 잘 챙겨 먹고 운전 조심하라면서 말이죠.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더 짠해져 얼른 할머니 댁에 가자고 괜히 더 잔망스럽게 장난을 치며 할머니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봐봐요. 이게 기억자고 여기다 아를 쓰면 가라고 읽는 거예요. 기억하고 아를 더하면 가. 가위할 때 가. 이거 맞지? 이거 너무 재밌다, 아가. 할머니 댁에 내려온과 동시에 한글 공부는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할머니는 연필을 꼭 쥐고 계셨고 할머니의 입모양은 연신 바쁘게 움직이며 하나하나 글자를 익히셨죠. 아유,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밀었나 몰라. 할미는 아직도 너희 아빠한테 미안해. 글을 배우시던 할머니는 이렇게 쉬운 걸 왜 밀었나 모르겠다며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글을 진작 배웠으면 큰아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아빠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수업 과제로 부모님과 함께 편지를 주고받는 게 과제로 나온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할머니는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셔서 옆집 아주머니 도움을 받아 편지를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도 글을 잘 모르시는 상태여서 삐뚤빼뚤 맞춤법도 잘 맞지 않고 내용도 뒤죽박죽인 편지를 제출한 거였죠. 그날 너희 아빠가 학교에 돌아와서는 펑펑 울으면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니까. 그 어린 게 얼마나 창피했겠어. 내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아빠는 그날 편지 때문에 친구들한테 하루 종일 놀림을 받았고 집에 와서 펑펑 울며 할머니 때문이라고 엄마는 바보냐고 하면서 밥도 안 먹고 투정을 부렸었대요. 엄마는 바보야. 엄마 때문에 애들이 나한테 바보 아들이라고 했어. 엄마 때문이야. 아유, 현철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바빠서 글씨를 제대로 못 봤나 봐. 미안해.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바보라서 애들이 자꾸 놀린단 말이야. 나 이제 학교 안 갈 거야. 엄마가 미안해, 아가. 고집불통이었던 아빠는 정말로 3일을 학교를 나가지 않았대요. 그 덕에 할머니는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께 아이들이 놀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반 아이들에게 현철이 놀리지 말라고 한 명 한 명 어르고 달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못나서 애들이 고생했지. 할머니는 그게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에 박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에이, 할머니, 아빠는 그런 거 기억도 못할걸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할머니가 글자 배워서 아빠한테 다시 편지 써주면 되지. 편지를? 그럼요. 할머니 이제 이름도 쓸 줄 아는데 뭐. 편지는 금방 쓰실걸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담아두세요. 알았죠? 할머니가 엄청 고생해서 아빠랑 작은아빠 이렇게 멋있게 큰 건데. 그러니까 그만 미안해 하셔도 돼요. 할머니는 제 위로에 금세 미소를 지으며 다시 손에 연필을 꼭 쥐고는 열심히 글을 써내려 가셨습니다. 시골에서 머문 열흘 남짓의 시간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할머니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는 건데 함께 나들이 다니고 동네 구경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거든요. 승현아,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이야. 먹어봐, 아가. 할머니를 따라 시장에 다니기도 하고 함께 동네 미용실에 가서 동네 할머님들과 수다도 떨어보고 말입니다. 아유, 참 좋다. 뭐가요, 할머니? 우리 승현이랑 이렇게 동네도 다니고 동네 할멈들이 우리 승현이 너 이쁘다고 자기 손주랑 선이라도 보라고 난리야. 에? 나 선 안 봐요. 아주 싫어요. 그럼 할미가 우리 승현이 아직은 절대 시집 안 보낼 거라고 줄 서 있으라고 했어. 할머니도 제가 와서 너무 좋다며 이제야 집에 사람이 사는 것 같다며 참 좋아하셨죠. 할머니는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또박또박 당신 이름도 쓸 수 있게 되셨어요. 심, 희, 숙. 맞아요, 할머니. 우와, 할머니 연습 진짜 많이 했네. 심희숙.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당신의 이름이 적힌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죠.
꼭 초등학생이 받아쓰기 점수 잘 받아서 들떠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그렇게 신기해요? 그럼 심희숙. 내 이름 참 곱다. 맞아. 할머니 이름 진짜 이뻐요. 심희숙 씨? 할머니, 그럼 내 이름도 쓸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는 저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얼른 연필을 갖고 와 또박또박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정승연. 우리 강아지 승연이. 봐, 할미도 이제 잘 쓰지? 어디 봐봐요. 정승연, 우리 강아지 승연이. 우와, 할머니, 이제 공부 더 안 해도 되겠다. 나 이거 가져갈래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써준 이름이잖아. 이거 완전 가보네, 가보. 할머니와 저는 그날 밤 온 가족의 이름을 적고 불러보고, 그날 할머니의 노트에는 할머니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한 페이지를 꽉 채웠습니다. 사랑이 참 많은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고마운 이웃들, 가족들. 할머니의 마음에는 페이지를 채운 글씨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담겨 있었던 거죠. 열흘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던지 할머니와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죠. 할머니는 굳이 제가 가는 걸 보셔야겠다며 한 짐을 들고 따라오셨어요. 사실은 저도 내심 할머니와 헤어지는 게 아쉬웠던 터라 함께 가는 길이 싫지만은 않았죠. 할머니, 나 이제 가야 돼요. 잠깐만, 이것도 마저 가져가야지. 아, 할머니, 나 팔 떨어지겠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 할머니는 저한테 이것저것 챙겨주시고도 모자란지 한참을 더 챙겨주셨어요. 식혜, 간장, 아빠가 좋아하는 밑반찬, 엄마 주라고 시장에서 같이 산 새하얀 양말 꾸러미까지 말입니다. 그것들에는 못난이 글씨지만 할머니가 정성스레 적은 단어 하나하나가 적혀 있었죠. 그 글씨를 보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 아니겠어요? 꾸역꾸역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이거 가져가서 엄마 아빠한테 꼭 얘기할게요. 이거 할머니가 혼자 쓰신 거라고. 아마 깜짝 놀랄걸? 그래, 우리 아가. 할미가 우리 승연이 덕에 굴도 쓰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항상 조심하고 몸 건강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항상 하는 말이라 지겹겠지만 아가, 할미가 하는 말 잊지 마로. 아가, 항시 사람 조심, 자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고 또 이러려고 했죠? 아유, 그래 이 녀석아. 걱정 마요. 차도 조심하고 사람도 조심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엄마 아빠한테는 운전도 조심하라고 할게요. 그래 이 녀석아. 여가, 할미 때문에 고생했어. 우리 아가 할미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승연이는 분명 좋은 짝 만나서 사랑받을 거야. 얼른 가. 제가 버스에 오르고 버스가 멀어질 때까지 할머니는 한참 손을 흔들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할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왜 그리도 쓸쓸하던지 집에 와서도 혼자 남아 계실 할머니 생각에 며칠 동안은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은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것 같네? 아니야, 목소리에 힘이 없기는 없어서 못 먹지. 할미 밥 잘 챙겨 먹었어. 걱정 말어. 아빠는? 아빠요? 할머니는 아빠의 목소리가 듣고 싶으셨던 건지 아빠는 뭐 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빠는 손사래를 치며 집에 없다고 하라고 표시했죠. 할머니랑 통화하면 얘기 길어진다고 말입니다. 아빠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아휴, 너희 아빠 몸 좀 챙기면서 일해야 할 텐데 걱정이다. 많이 바쁘다니?
네, 바쁘셔서. 네. 할머니도 얼른 주무세요. 할머니와 통화를 마친 저한테 아빠는 피곤해서 그랬다며 변명을 했죠. 할머니랑 통화하면 매번 똑같은 말씀만 하시잖아. 아빠 오늘 너무 피곤해서 할머니랑 통화할 기력이 없었어. 누가 물어봤어? 아빠 진짜 할머니한테 전화 좀 자주 해. 저는 아빠한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할머니한테 연락 좀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면 무슨 자식과 부모가 바뀐 것 같았다니까요. 할머니와의 통화를 마친 그날 웬일로 꿈에 할머니가 나오신 게 아니겠어요? 꿈속에서 저는 할머니 댁에 놀러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곱게 한복을 입으시고 한참 동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할머니 어디 가요? 왜 이렇게 이쁘게 입으셨어? 꿈이었지만 할머니 품에서 느껴지는 냄새가 참 포근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 목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분명 말씀을 하셨는데 한참 말씀을 하시던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고는 집 밖으로 나가셨고 제 꿈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때 엄마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저를 깨우셨어요. 승현아, 딸, 일어나. 얼른 옷 입어. 엄마, 아직 새벽이야. 왜 그래? 얼른 가자. 할머니 돌아가셨어. 꿈을 꾼 날 새벽, 저를 깨우는 엄마의 목소리에 잠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그날 새벽 할머니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걸려있는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할머니의 유골을 납골당에 모시는 순간에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여 온 가족이 유품을 정리하던 날, 그날에서야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안방을 정리하던 저희 엄마가 할머니의 낡은 화장대 서랍 속에서 곱게 접힌 편지 봉투 2장을 발견하셨어요. 그 봉투를 열어보고 모두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장의 봉투엔 할머니가 저에게 쓴 편지, 그리고 아빠와 엄마, 작은엄마와 작은아빠에게 쓴 편지가 들어있었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 며느리에게 글 쓸 줄 모르는 글이나마 잘 알아보고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아들들아, 너희들을 내 품에 안은 그날 내 인생은 달라졌단다. 무엇 하나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마음껏 안아주지 못해 한없이 미안하다. 못난 어미를 엄마라고 따라주고 찾아주어 참으로 고맙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바라보는 너희를 보며 엄마는 항상 마음 한쪽 뿌듯함을 느꼈다. 나의 소중한 아들, 며느리들,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이 엄마도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어느덧 너희는 나의 손길이 없어도 될 나이가 되었구나. 엄마는 항상 너희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산단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너희가 옆에 있으니 말이다. 나이가 드니 말이 많아지는구나. 밥 잘 챙겨 먹고 항상 운전 조심해야 한다. 항상 미안하고 사랑한다. 우리 현철, 현섭이 큰며느리 지선, 민영이에게. 저희 부모님, 작은엄마, 작은아빠는 편지를 읽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모두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한참을 울기만 했네요.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늘 받기만 했는데 되돌려 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혼자 가시게 한 게 너무 죄송스럽다며 말입니다. 할머니가 제게 써주신 편지를 읽으려니 차마 읽을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결국 그날 편지를 읽지 못하고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제 저녁 품속에 갖고 있던 할머니의 편지를 용기를 내 꺼내 읽었어요.
편지를 읽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버렸습니다. 평지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승현이라고 적혀 있었죠. 우리 손녀 승현이 어릴 적 부모 품을 떠나 할미한테 왔을 때 내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던지. 승현아, 할미는 승현이가 있어서 참 따뜻했다. 승현이는 너 어릴 적 내 아빠와 참 많이 닮았단다. 할미를 보고 웃어주는 승현이 내 모습에서 어릴 적 너희 아빠를 볼 수 있었고, 할미를 외치며 달려오는 너의 모습에서 너희 작은아버지의 모습도 볼 수 있었지. 사랑하는 승현아, 할미는 내가 태어나던 날을 잊지 못한다. 하얀 얼굴에 붉은 뺨을 가진 우리 승현이. 할미는 승현이가 있어 참 좋다. 승현이 너와 함께 글 공부를 하던 그 열흘이 할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승현이 너는 할미한테 선생님이고 친구고 할미의 소중한 강아지야. 우리 예쁜 강아지. 할미가 우리 강아지 시집 갈 때까지 건강히 살아있을게. 사랑한다. 할머니는 언제나 저와 한 약속을 지켜주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결혼할 때까지 함께 계셔줄 거라는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그날 제가 꿈속에서 할머니를 놓지 않았더라면, 할머니가 문 밖으로 나가시지 못하게 했더라면 할머니는 지금 제 옆에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저한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과 작은아빠, 작은엄마는 요즘 계속 할머니 유고를 모셔놓은 낙골당에 가십니다. 할머니가 외롭지 않으실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왜 진작에 할머니를 찾아뵙지 않으셨는지 하는 원망도 드네요. 그래도 저희 할머니 지병 하나 없이 주무시다 돌아가셨다고 다들 그것도 축복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인 걸까요? 혼자 계시다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에 가슴이 먹먹하네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적으면서 다시 한번 할머니가 보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 있을 순 없으니 다시 기운을 내보려 합니다. 할머니도 저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길 원하실 테니 말이에요. 언제나 할머니가 지켜봐 주신다는 생각으로 바르고 좋은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할머니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너무 멋지고 좋은 우리 할머니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